자, MMORPG 디자인 오늘 최종 발표 수업 시간입니다. 기말에 우리 MMORPG 디자인 수업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운영을 맡고 있는 과목인데 사실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거나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이런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과제를 출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떤 큰 대안을 찾아서 낼 거다라고는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보고 나름대로 자기 주관이나 자기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져보는 그런 시간이 이 과제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또 시간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 이런 수업을 보면 사실 수업에 대한 내용에서 이미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게임에 대한 개발 경험이나 기획 경험이나 이런 실제적으로 현업에서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내용상으로 봐서 쉽게 보이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나 또 수업이라는 거는 잘하는 사람들만을 기준으로 해서 수업을 만드는 건 아니고, 또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일부에게는 어렵고 일부에게는 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MMORPG 디자인 수업을 이제 학기를 끝내면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또 그와 더불어 여러분들한테 또 논문 형식으로 만들어 보라고 한 거. 그래서 논문 형식으로 논문 형식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논문은 학위 논문이 있고, 이렇게 소논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학위를 받기 위한 이런 논문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학회나 소규모 그룹이나 또는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학술 발표를 위해서 쓰는 논문들을 보통 소논문이라고 한다면, 보통 한 7장에서 10장, 많게는 한 20장 내외로 논문을 쓰게 되는데, 그런 논문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또 남이 다 쓴 논문을 그대로 베끼는 건 의미가 없겠죠. 남이 쓴 논문, 또 자기가 또 관심 있는 책,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자기가 세우고 싶은 하나의 가설이 있거나, 또는 자기가 어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내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결론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남이 하는 어떤 연구 논문을 보고 이 논문보다 더 발전된 논문을 쓸 수도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썼다면 그 논문에서 또 내가 여기까지는 연구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발전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발전적인 논문도 있는 거죠. 새로운 어떤 이슈나 새로운 주제나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나 또 이런 것들을 하나의 논문으로 잘 정리를 해서 실제로 연구한 결과가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더 나은 반면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가지고 또 그 논문에 대해서 또 내 생각이 또 다르다거나, 또는 그 논문에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하면은 그것도 계속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논문을 또 써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문을 쓰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새롭게 또 관심을 갖고 또 한번 시도해 본다라고 하는 차원,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게 좋은 논문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앞으로는 더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는 좋은 연습의 장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잠깐 쓰다 보면 자기도 요령도 생기고 또 주변에 정확한 어떻게 쓰면은 논문을 내가 제대로 쓰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주변을 보면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많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관심을 갖고 논문을 쓰기 바랍니다. 나중에 대학원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이런 경험이 더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학년 황성화라고 합니다. 이번 MMORPG 디자인 기말고사 대체과제 발표를 시작하겠고요. 제가 정한 주제는 이제 MMORPG 게임의 사회성을 대주제로 정했습니다. 이걸 선택한 이유는 올해 유독 저희 게임 업계가 많이 이렇게 구설에 휘말렸던 해인 것 같습니다. 뭐 게임 중독법도 그렇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랑 이렇게 말도 많아지면서, 여기 써있는 것처럼 이제, 투자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게임 성장이 많이 저해되는 요소가 있고요. 그런 이슈들이 계속 언급되다 보니까 게임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가 긍정적인 면 아니면 부정적인 면인데, 부정적인 면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계속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긍정적인 면, 그 중에서도 게임의 사회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성이란 그 학술적 전개에 따르면 사회적 성숙, 타인과 원만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사회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그 MMORPG 게임 안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성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되는 게 대인관계입니다. 일단 사회성 교류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대인관계가 단절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가 없다 보면 당연히 집단 생활을 못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게임에서 이제 그 사회성 얘기할 때 대인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수월합니다. 일반 사회에서보다. 이유즉슨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나 큰 부담 없이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 현실에서는 직접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고 표정을 읽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 길 물어볼 때도 심지어는 쉽게 질문을 못 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게임 안에서는 얼굴이 좀 노출되는 게 아니고 캐릭터라는 아바타를 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직접 노출된다는 부담감이 적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누구에게든지 쉽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제 게임 시스템적으로 이제 지역 채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캐릭터를 마주보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채팅만으로 누군가에게 질문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누군가를 알게 될 수도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MMORPG로 인해서 대인관계가 좀 더 편하게 쉽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청소년의 MMORPG 이용 수준과 자기 성취 및 대인관계에 대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김전라라는 분이 2010년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거기에 의하면 이제 적혀 있는 대로 MMORPG 이용자는 자신의 캐릭터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표현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관계 형성, 새로운 사건과 관계에 적응하는 과정의 경청, 갈등 조절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구현한다. 이것의 의미는 청소년의 MMORPG 이용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래는 그러합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 논문 결과가 그 내용을 입증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집단생활입니다. 사회생활 때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건 사회생활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집단,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하기 때문에